조선을 뒤흔든 예언서 정감록입니다. 정감록. 정감록은 조선 중기 이후 18세기 영조 혹은 정조의 재위 시절에 백성들 사이에 널리 퍼진 책입니다. 와. 조선의 대표적인 예언서로 꼽히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만들어진 시기는 알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럼 정감록에는 어떤 예언들이 적혀 있는 거예요? 정감록은 나라의 운명과 앞날에 대한 예언을 담고 있는데요. 정감록이 조선을 뒤흔든 예언서인 이유는 바로 조선 왕조의 몰락에 대한 예언이 적혀 있었기 때문이에요. 대박 사건. 야, 이거는 좀 무서운 얘긴데. 그렇죠? 그 예언을 우리 조정식 씨가 읽어볼까요? 조선이 운명을 다하고 정씨가 계룡에 새 도읍지를 세울 것이다. 이 내용을 풀이하자면 정씨성을 가진 정도령이라는 자가 나타나 이씨 왕조를 멸망시키고 새로운 세상을 열어 정씨 왕조가 계룡산의 도읍을 정한다는 거죠. 이 예언서는 조선의 조상이라는 이심과 조선 멸망 후 일어설 정씨의 조상이라는 정감이 서로 마주 앉아서 대화를 나누는 식으로 적혀 있어요. 그래서 책의 이름이 정감록인 거죠. 이거 누가 쓴 거예요, 정감록? 분명히 정씨가 썼을 것 같아. 맞아. 그것도 정씨가문에 썼겠죠. 맞아. 예. 무조건. 그때도 그렇게 추정을 했어요. 정씨성을 추대한다는 내용 때문에 정도전, 정몽주, 정여립 등의 인물이 쓴 게 아니냐, 혹은 그의 자손들이 쓴 게 아니냐라는 설이 많았는데요. 예언설, 풍수지리설, 음양오해설 등 다양한 내용을 바탕으로 된 것으로 봐서 한 사람이 아니라 아마도 여러 사람이 쓴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이제 정감록이 백성들 사이에서 널리 퍼진 예언서라고 했는데 네. 어쩌다가 퍼진 거예요? 입소문? 뭔가 잘 맞았을라나? 이 정감록의 예언은 백성들에게 희망과도 같았어요. 양반과 상놈의 구별이 없어지고 조선의 예법이 다 사라져야 새 세상을 만들 수 있다라는 내용이 적혀있기 때문에 백성들한테는 완전 희망과 같았던 거죠. 역시 혁명. 당시 신분제도에 억눌려서 차별받던 백성들에게 정감록은 이상향이 되었고 정도령이라는 사람은 구세주가 된 거죠. 빨리 정도령이 와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염원이 커진 거죠. 조선이 멸망하고 신분제도가 없어지고, 예언이 맞았다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기준으로 하면 그죠? 그렇죠. 백성들 입장에서는 뭐 그대로 이뤄지기를 바랬겠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정감록 신앙까지 생겨났는데요. 이런 믿음을 토대로 정여립의 난이라던가 홍경래의 난 등 밀란도 일어났다고 합니다. 근데 뭐 내용도 그렇고 밀란도 일어났고 무엇보다도 이제 왕이 너무 싫어했겠는데요? 그렇죠. 왕조에서는 조선의 미래를 마치 현실에서 일어날 것처럼 설명하고 반왕조적, 부정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해서 정감록의 존재를 불길하게 여겼어요. 정감록에 대한 기록은 영조실록에 처음 등장하는데요. 어떤 내용의 기록인지 우리 정식 씨가 영조, 영지 씨가 신하의 역할을 맡아서 상황극으로 보여주세요. 네. 정감록이 뭐길래 이렇게 난리인 것이냐? 그게 요즘 백성들 사이에서 퍼지고 있는 예언서라고 합니다. 예언서? 그 내용이 도대체 무엇이냐? 그것이 조선이 곧 운명을 다할 것이라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정감록은 도적들이 믿는 책이냐? 아주 교활하고 사악하다. 정감록을 금서로 지정하고 가진 사람을 발견하면 모두 처벌하라. 이후실록에 기록된 정감록에 대한 내용도 모두 적대적입니다. 정조실록에 있는 기록을 나태주 씨가 읽어주실까요? 이런 요소들이 세상에서 멸종되고 나면 세상은 평안할 것이다. 요즘 옥에서 누차 이 말이 나왔을 뿐만 아니라 여립의 역도 이 때문에 무신의 변으로 또 이 말이 나왔으니 이는 세상을 홀려 백성을 무함하는 해로움이다. 당시 일어난 반란 사건들의 이유가 정감록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지. 하지만 정감록은 백성들 사이에서 몰래 사본으로 전해지며 계속 퍼져나갔다고 합니다. 근데 그러면 선생님, 정감록에 또 다른 예언은 없었나요? 예언이 재밌는데, 왜냐면 책이니까 엄청 많았을 거란 있을 말이죠. 거야. 당연히 있죠. 오케이! 지금부터 정감록에 나온 엄청난 예언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이 내용이 어떤 것을 예언한 건지 한번 맞춰볼까요? 허영지 씨가 읽어주세요. 자, 그럼 맞춰보세요. 네. 백두산 북쪽에서 오랑캐의 말이 긴 울음소리를 내면 평안도와 황해도의 하늘에 원한 맺힌 피가 넘칠 것이다. 이거 뭐지?
이와 관련된 예언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 좋아요. 이거 자, 들으면 알 거야. 이번에는 조정식 씨가 읽어주시겠어요? 알겠습니다. 1950년대에는 호랑이와 토끼의 해로 남북이 서로 대치하리라. 아니 근데 이때 1950년을 예언을 한 거예요? 아니, 6.25 전쟁이잖아요. 맞습니다. 6.25 전쟁이 발발한 1950년은 호랑이의 해였고요. 군사분계선 설정에 합의한 1951년이 바로 토끼해라고 합니다. 대박.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기 전 이 예언서를 믿고 북에서 남으로 온 사람들은 피해를 별로 입지 않았다는 증언도 있었다고 해요. 진짜로? 전쟁이 일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해인지까지 맞힌 거죠. 그러니까 완전 소름이에요. 정확해. 완전 신기하네요. 뭐 다른 예언 없어요? 6.25 전쟁과 관련된 예언이 하나 더 있는데요. 네. 자, 이 부분을 허영지 씨가 읽어주시겠어요? 와, 왜요? 8월 인천과 부평 사이에는 밤중에 100천여 척이 들어오고 경기도엔 시체가 산처럼 쌓일 것이다. 한강 이남 백리에 닭 우는 소리와 개 짖는 소리가 끊어지고 인적도 사라질 것이다. 이거 메가더 장군. 메가더 장군 얘기잖아. 그 뭐죠? 인천 상륙작전. 상륙작전. 그래. 인천 상륙작전이잖아. 1950년 9월 15일 국군의 폐쇄기 짙어갈 때 메가더 장군은 국군과 연합군 7만 5천여 명의 병력을 수백 척의 함대에 싣고 인천으로 기습 상륙을 시도하는데요. 인민군의 반격을 물리치고 인천을 접수한 연합군은 서울로 진격해 작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죠. 당시 작전의 교두보는 인천, 서울 진공의 심지는 바로 부평이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정확하게 맞췄다고? 그리고 놀랍게도 작전이 시행된 9월 15일부터 종료된 9월 26일까지가 모두 음력 8월이었습니다. 야 이거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지? 진짜 거의 미래에서 온 수준 아니야? 그럼 이쯤 돼서 또 궁금해지는 게 조선시대에 정감록 외에 또 다른 예언서는 없었나요? 정감록만큼 유명한 예언서가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평안남도에 살았던 송하옹이 쓴 송하비결입니다. 송하비결. 송하비결은 한 역학자가 필사본 형태로 갖고 있다가 2000년 말 해석 일부를 발간하면서 알려지게 됐는데요. 얼마 안 됐네요. 동일본 대제진 예언가 이 예언의 내용을 담고 있어 많은 주목을 받았는데요. 과연 어떤 예언인지 나태주 씨가 읽어볼까요? 와, 지금 막 떨려. 2002년 이모년에는 세계의 인물들이 모여 큰 대회가 열리고 월드컵! 구군의 기쁜 별이 비추니 성적이 좋을 것이다. 오마이갓. 또한 나 지금 닭살 돋았어. 이씨성을 가진 자가 권력을 쥐려 하나 결국 왕은 유한 자가 될 것이다. 이씨성을 가진 자가 권력을 이회창 선생님이 원래 맞아요. 한참 그거 진짜? 안 됐잖아요. 야, 이거 노스트라다무스랑 한번 만났어야 되네. 실제로 2002년 우리나라에서 월드컵을 개최했고 4강까지 올라가서 그 열기가 어마어마했죠. 아, 난리 났죠. 대한민국! 네, 그해 12월 대통령 선거에서는 이회창과 노무현의 대결 구도에서 대박, 결국 말이 진짜 돼? 예상을 뒤엎고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됐죠. 원래 저 이런 거 잘 안 믿거든요. 네. 근데 이쯤 되니까 신빙성이 좀 있네요. 예언서가. 아, 근데 이쯤 돼서 좀 궁금하잖아요. 혹시 더 미래. 뭐 정감록이나 뭐 송하비결에 있는 내용 중에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예언도 곧 있나요? 다가올 지금 2024년보다 더 미래. 근데 이건 좀 무서워. 그니까. 조금 무서울 수 있어요. 있어요? 왜냐면 우리 시대니까. 정감록에 있는 예언이 또 있습니다. 오! 언젠가 전쟁, 흉년, 전염병 같은 여러 형태의 재앙이 이 땅을 덮칠 것이다. 이 재앙에서 살아남으려면 십승지로 통칭되는 길지로 피하라. 환란의 끝에 정시성을 가진 진인이 나타나 새로운 국가를 세운다. 언젠가 예언대로 이런 큰 재앙이 일어날지, 그렇다면 정시성의 진인, 즉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누구일지 이제 앞으로 지켜보면 알게 되겠죠. 근데 저거 한창 코로나 터졌을 때 예언이 맞았다 막 맞아, 그런 이랬었는데 코로나를 피해 이제 십승지로. 십승지가 어디예요? 십승지는 영월, 속리산, 풍기, 예천, 봉화 등 정감록에서 풍수지리적으로 좋다고 하는 10개의 지역을 말합니다. 말씀드린 정감록과 송하비결은 모두 한자로 적혀있기 때문에 내용은 해석하기 나름이고 후대에 일어난 일을 예언서에 끼워 맞춘 것일 수도 있는 거니까 예언서를 완전히 믿을지 말지는 각자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아무튼 어쨌거나 이
그 당시에 어떤 네. 조선시대 어려운 시대 상황 속에서 네. 예언서를 통해서 백성들의 희망을 나타냈다. 이건 확실한 거네요. 그죠? 확실해. 네. 다음 미스터리 뭘지 궁금합니다. 네. 있죠? 자, 그럼 두 번째 역사 속 미스터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까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미스터리는 사진 힌트 먼저 공개해드릴게요. 뭐 산이 왜 이렇게 귀엽게 생겼어? 이렇게 이뻐. 쌍둥이 산인데 완전? 나는 알죠. 하트다, 하트. 실제로 갔다 왔어. 어디요? 그래요? 오. 확실합니까? 확실합니다. 어디니까? 어디죠? 하나, 둘, 셋. 마이산입니다. 바로 전북 진안군에 있는 마이산이죠. 조선시대에는 이 마이산을 신성한 산으로 여겼다고 하는데요. 설화에 따르면 태조 이성계는 조선을 건국하기 전 신선에게 금으로 된 자를 받는 꿈을 꿨는데 마이산이 꿈에서 본 곳과 같은 곳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산을 속금산이라고 불렀다가 이후에 이 산을 지나가다가 본 태종 이방원이 암석으로 된 두 개의 봉우리가 말의 귀를 닮았다라고 해서 마이산이라고 이름을 붙여줬다고 해요. 맞습니다. 그럼 지금 이거 마이산을 보여주신 이유가 있으실 것 같은데 마이산에는 어떤 미스테리한 이야기가 숨겨져 있는 거죠? 마이산에는 세계에서 주목받는 미스터리가 있어요.